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는 한숨이 입버릇처럼 나오지는 않으신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못마땅하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 혀부터 차게 되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어느새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아 서글퍼진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점잖아야 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진중함을 심각함이나 불평과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미 즐거움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85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유쾌함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목표다. 그 행복의 가장 분명한 얼굴이 저는 유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더 빛나고 그 사람 곁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그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그 유쾌하게 늙어가는 기술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신의 삶에 따뜻한 쉼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아우라노트의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나가는 동네 복지관 식당에는 늘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72살의 최 선생님이 앉는 자리입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높은 지위로 일하시고 누가 봐도 번듯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하지만 그분은 식판을 받자마자 불평부터 하십니다. 이건 너무 짜네. 국은 또 왜 이렇게 식었어? 텔레비전 뉴스라도 나오면 쯧쯧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다들 생각이 없어. 누가 웃기라도 하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실실대나. 늙으면 진중해야지. 그분 곁에 앉으면 5분도 안 돼서 마치 내 기운이 전부 빨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분이 오시면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나기 바쁩니다. 반면에 그 식당 구석자리에 늘 앉아 계시는 78배 이 여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식들 도움 없이 작은 연금 하나로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최 선생님보다 훨씬 더 고단한 삶이지요. 그런데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분이 국을 받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최 선생님 같았으면 재수없게 하고 인상을 썼을 텐데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숟가락아, 너도 밥 먹고 싶었구나? 하하. 자신의 실수를 유머로 받아넘기시는 겁니다. 누군가 실수로 물을 쏟아도 괜찮아, 괜찮아. 덕분에 바닥 청소 한번 하네. 덕분에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그 웃음에는 우리 모두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삶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 역시 60대 은퇴 직후에는 그 최 선생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늘 진지해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됐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그 심각한 태도만 제게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모처럼 외식을 하러 와도 저는 식당의 불친절한 점원, 짜기만 한 음식, 시끄러운 주변 소리만 탓했습니다. 돈 아깝게 이런 데를 왔냐. 즐거워야 할 밥상이 제 불평 한마디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참다 못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랑 밥 먹으면 너무 무거워.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안 돼? 엄마랑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가라앉아. 그 무겁다는 한마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저 무겁고 피곤한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여러분도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평생을 너무 열심히, 너무 진지하게만 살아오느라 정작 가볍게 웃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내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짓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남은 인생을 불평과 한숨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그분이라고 왜 아픈 데가 없고 서운한 일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외롭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일어난 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심리학에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기쁜 일보다 나쁜 일, 좋은 소식보다 위험한 소식에 5배는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기능이 우리를 지켜줬지만 늙어서는 이 기능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만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하니까요. 결국 늙어서 유쾌하게 산다는 것은 이 뇌의 부정적인 관성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마음의 근육 운동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워지는 기술이란 무엇을 못 본 척해야 하는지 아는 기술이다. 그렇습니다. 유쾌함이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소한 것들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길 줄 아는 기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유쾌하게 늙어가는 기술 5가지를 저의 경험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웃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웃을 일이 생겨야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어갈수록 우리를 박장대소하게 만들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웃음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굳은 얼굴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는 겁니다. 가짜 웃음이라도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구별하지 못하고 행복 호르몬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제가 딸에게 그 무겁다는 말을 듣고 맨 처음 시작한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이유 없이 입꼬리를 올리며 10초간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모습이 참 바보 같고 어색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 정말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를 보면서 재미가 없어도 일부러 소리 내어 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웃음도 근육입니다. 안 쓰면 퇴화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 웃음이 당신의 뇌를 속이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의 큰 비극이 아닙니다. 날마다 겪는 사소한 짜증들입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이 사소한 불만들이 모여 하루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옛 현자는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화가 내게 가져다 줄 고통을 생각하라. 짠 국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 손해를 보는 것은 그 국이 아니라 내 혈압과
내 기분과 나와 밥 먹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하루를 망칠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속으로 딱 5초만 세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내일 아침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국이 짜면 물을 부으면 그만이고 버스가 늦으면 다음 차를 타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리는 그 넉넉함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지혜이자 유쾌함의 원천입니다. 셋째, 작은 기쁨을 찾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해외여행, 자식의 큰 성공, 큰 돈이 들어오는 것. 그런 큰 것 한 방만 기다리다 보니 정작 내 발밑에 널려있는 작은 행복들을 다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것보다 매일 1만 원짜리 작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방에 기쁨 수첩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아주 사소한 기쁨을 딱 한 가지만 적었습니다. 오늘 마신 믹스커피가 유난히 달았다. 산책길에 만난 강아지가 나를 보고 꼬리를 쳤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처음엔 쓸 게 없어서 쥐어짰는데 이걸 쓰려고 마음먹으니 낮 동안 자꾸만 좋은 일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찾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큰 기쁨을 기다리다 하루를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10초짜리 작은 기쁨이라도 악착같이 찾아내서 즐기십시오. 넷째,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해봤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뇌는 멈춰버리고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 스스로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히 어찌 다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 여사님은 78배 나이에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 나온 노래를 따라 부르려 애썼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 호기심이야말로 그분의 뇌를 멈추지 않게 하는 진짜 젊음의 샘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은 뭐가 유행이니? 자네는 무슨 걱정이 있어? 그들의 세상에 호기심을 가질 때 젊은 기운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정성 편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가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왕년에는 건강했는데, 그때는 돈이 많았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상실감이 우리를 불평 많은 노인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감사와 불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불안과 걱정은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역시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고맙습니다. 라고 첫마디를 바꿔보세요. 밥 한 숟갈 입에 넣을 때 이 밥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내 삶의 풍경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안경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불평이 아닌 감사를 찾아낼 때 우리 삶은 그 순간부터 유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이유 없이 먼저 웃는 습관. 둘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넉넉함. 셋째,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연습. 넷째, 이게 뭐니? 묻는 아이 같은 호기심. 다섯째, 잃은 것 대신 가진 것을 세는 감사하는 마음. 이 5가지 중에 돈이 드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당장 나의 선택과 결심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유쾌함과 행복은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아침 스스로 만들어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가장 젊은 날, 한숨 대신 웃음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당신이 유쾌한 노년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은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용기와 따뜻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고 이제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작은 웃음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